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법안 윤곽 드러나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상한 거래에 대해 개인의 금융, 과세 정보 등을 조회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기본권 침해 등 각종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사적 거래를 상당수 모니터링하면서 거래 위축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곧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시장의 반응은 좀 불만들이 많이 섞여 있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장점과 단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집값이 막 오르니까 네.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좀 올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파리 대책 9.13 막 많이 했잖아요. 20몇 번이나. 그렇죠. 그거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번에 정부는 안정을 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독기구가 이게 나오는 것이 그냥 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집값이 좀 하락하고 좀 어려우면 언제 그런 게 있었지 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조정 대상 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나 이런 거 살 때 자금 계획을 다 세워서 미리 줘야 되거든요.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뒷조사 한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미리 만들고 하나 더 그냥 그만큼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에 하나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를 찾기 위한 대책이다라는 건가요?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지 않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닌 거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서울이나 특히 아파트 값이 오르는 데는 조정 대상 구역이라 자금을 치밀하게 이미 내세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허술하게 내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더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국가에 굉장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분석원을 출범하는 명분과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고 또 안정을 되찾기 위한 강한 의지라고 하니까 그 바람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 빈집으로 전세난 해결, 공실은 정부가 전세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식 발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의 노후화뿐 아니라 입지 여건도 수요에 맞지 않아 재임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숫자 채우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빈집이 크게 늘면서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는 기존에 좀 실행 중이던 정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택의 노후도나 입지 여건이 수요자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실이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제 새 주택을 매입을 해서 공급하기보다는 기존에 좀 비어있는 주택을 잘 활용하고 재정비하거나 혜택을 늘려서 빨리 공급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빈집을 국가가 사들일 때 자, 사회자님 위치가 임대가 잘 되는 지역 있잖아요. 위치가 좋은 지역은 집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잘 안 팔려고 할 수 있겠죠. 비싸게 산다고 해도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거래도 안 해요. 안 하는데 좋은 자리는 누가 팔겠어요? 어쩌다 하나 나오면 기다렸다가 막 서로 경쟁률이 높은데 근데 국가에다 팔 정도면 일단은 위치가 좀 거시기 하고 임대가 잘 안 되니까 이거 국가에다라도 팔아보자고 팔다 보니까 빈집이 사실 공실률이 늘어나고 또 국가가 갖고 있는 위치의 빈집은 임대가 잘 되는 곳이다 안 되는 곳이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안 되는 안 되는 곳이니까 어떻게든지 국가에다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비인기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가 좀 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갖고 있는 데는 빈집이 좀 있는 것이고 개인이 갖고 있는 데는 빈집이 생긴다 안 생긴다?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국가가 좀 이렇게 공실률 해결하려면 좀 위치 좋은 곳에 좀 네. 짓는다 그러면 막 컴팩트 시티라든가 이런 건 뭐 경쟁률이 막 수백 대 1이잖아요. 수십 대 1이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좋은 곳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뭐 공실률 있을 일도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일단 좋은 곳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라고 하셨지만 이 해답을 국가가 좀 정부가 잘 찾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이르면 12월 발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가 지난 4일 마감한 이후 서울시에는 선정기준, 시기, 투자방지 대책, 유력 사업지 등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일부 과열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시범사업 공모를 신청한 용산구 한남 1구역, 마포구 아현 1구역, 성북구 성북 1구역 등 60여 곳의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지를 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후된 주거 환경을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었죠. 30여 곳 정도가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60여 곳이나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저마다 뭐 이제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업성을 사실 안 따져볼 수가 없거든요. 시범 사업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어디일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공재개발도 개발인 만큼 투기의 위험성이 일단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대책들이 좀 나오면 이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대책은 안 하는 게 대책이고 안 하는 거요, 아예. 안 하면 대책이고 네. 아니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또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시가 봤을 때 서울시가 세계에서 최고 모범도시이고 세계에서 교통이 제일 잘 돼 있고 세계에서 최고 멋진 도시인데 아무래도 재개발을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좋지요. 왜? 헌집 부셔서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그랬을 때 어디가 유력하냐? 다 유력해요. 네. 왜 그러냐면 서울에 공공 재개발을 했을 때 인기 안 좋을 때가 있으면 반대로 얘기해 줘 봐요. 서울은 그냥 저기 구석쟁이에 있는 집도 숲세권이라고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재개발을 했다 그러면 재개발은 오래된 데잖아요. 오래된 데는 옛날부터 있던 도시잖아요. 네. 있던 데는 위치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좋잖아요. 네. 저건 인기가 다 있는 거예요. 60 몇 군데가. 예. 그래서 다 선택해서 집을 멋지게 고쳐놓으면 외국인들도 관광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을 개인적으로 고층 건물을 많이 지을수록 네. 여백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 시내 120층짜리 한 100개만 있어봐요. 그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맨날 놀러 와야 안 와요. 그럼 누워서 그냥 돈만 줘도 될 것 같은. 네. 우리나라 건설도 잘 되고 건축업 하는 분들도 잘 되고 예. 관광객도 그냥 우수수수수수수 와가지고 지구 최고 멋있는 도시가 되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막 높이 지어서 멋있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중심 지역일수록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그러죠. 어... 그래서 중심 지역이 아닌 지역도 재개발하면 인기가 너무 좋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기 강동, 강서, 강북 다 좋지 않겠냐. 아. 다 좋습니다. 네네네. 모든 지역이 다 우선순위에 동등하게 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물론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지역과 주택에서 이제 아무래도 오랜 거주한 주민들의 바람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이슈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